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책은 경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잠깐 읽으면은 이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정말 이렇구나 하고 좀 점을 찔렀던 책이에요. 제가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진짜 참 많이 감명이 깊었었고 참으로 정말 그렇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책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업무가 갈려서 각자 맡은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로서 이제 보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느 부분이고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그 전체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에 기획에 대해서 이제 PT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책은 참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생산 과정 같은 게 있잖아요. 공정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처음부터 이제 잘못됐다고, 그거 평가하는 게 되게 잘못됐다는 비판부터 하면서 책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품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물건의 품질이 당연히 있겠죠? 좋고 나쁜 게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책임이 공장 담당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의 책임이라고 하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장에 어떤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비가 있고 사람들이 각자 맡아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맡은 설비를 맡아서 하는 부분마다 이렇게 공장 설비가 돌아갈 거고,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이 설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깐 삐끗해가지고 물건이 불량이 나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전체 공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안 그러잖아요. 뭐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경영자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설계 어떻게 할 거고,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배치할 거고, 이거 정한 사람은 경영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경영자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경영자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냐면은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장 설비를 어떻게 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놓으면은 이게 불량 없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 이게 경영이라는 건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경영이라는 것 자체의 핵심은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잘 나올 것이다, 이거 예측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잘 나오려면 어떻게 시스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경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시스템이 잘 되려면은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결국 시스템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그럼 시스템을 고쳐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 알아 고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 결국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단은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가 뒤에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한 시스템 같은 걸 간과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손실을 보고 있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서열화 능력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어떤 공정에 어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불량이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직원한테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잘못해서 불량이 나왔냐,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너는 이제 좀 능력이 없다, 월급을 좀 까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열화. 누구는 잘해요. 그럼 너는 이제 내가 높은 자리 시켜줄게. 누구는 못해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아직 진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열화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놓고 그 사람 능력 뛰어나다고 월급 더 주기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전체를 시스템을 봐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핵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그러니까 좀 위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경미한 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 사고가 한 11건 정도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보고 11건이 나면은 이거를 5건 이내로 줄여라 이게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하면 5건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숫자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사고가 생길 것 같은 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외부에 맡긴대요. 외부 용역하는 그 회사나 업체. 그럼 그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발전소 책임 없잖아요. 그렇게 돌린대요. 그러면 숫자는 일단 줄어들잖아요. 맞죠? 대신에 어떻게 그 시스템이 바뀐 거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근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맹률을 90%,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90% 이상,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최소 전체 국민의 80%는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숫자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든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바뀔 여지가 하나도 없다. 교육 시스템이나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진 체계,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상호 의존적이죠.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엮여서 있죠. 목표를 가지고 엮여 있는 거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협력이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경쟁도 많이 하잖아요. 부서 간에 경쟁도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면은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전체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는 마이너스가 전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얘는 잘하는데 얘는 좀 못한다. 근데 둘이 협조하면 얘는 좀 못할 수 있는데 얘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로 보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협력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생산부서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면은 100이라는 성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생산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부서에서 좀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마이너스 20이 나요. 그럼 전체로 보면은 80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산부서에서 좀 이제 판매부서를 밀어주고 하다 보면은 손해가 마이너스 10이 나요. 근데 판매부서가 생산부서 도와줘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성과가 200이 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부서 도와주는 게 전체로서 맞겠죠. 이럴 경우에는 성과가 190이니까. 앞에 80이랑은 틀리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봐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상호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각 부서가 따로 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될 거고, 시스템 만들 때는 미래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겠죠. 이 자체가 경영활동이에요. 경영활동이 되게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혹시 있으실지 모르는데,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래 예측을 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지금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작업. 이게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경쟁자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랑 경쟁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또 경쟁하면 또 전체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걔네도 우리랑 같이 가는 전체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우리랑 경쟁하는 업체나 우리 공사업체나 다 같은 하나의 시스템을 같이 엮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윈윈하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까지 생각해서 경영을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전체 이익을 손실이 된다.